75세 김현도 박사님은 심장내과 의사로 40년 넘게 일해오신 분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과 마주하며 깨달은 게 하나 있다고 하십니다.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준비된 사람만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김 박사님은 40대 시절 직접 심장마비 초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였지만 그 순간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늘 환자에게 알려주던 대처법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그는 한 가지 사명을 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와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이야기는 김 박사님의 경험과 수많은 환자들의 생존을 도운 7단계 생명 대처법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준비된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우리가 가장 방심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순간은 혼자 있을 때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일 때는 오직 나 자신만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아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져 끝나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70% 이상의 환자에게는 10분 이상의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시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어리둥절하게 흘려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복잡한 의료 지식도 어려운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40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살려낸 실전 노하우, 바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7단계 생존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위기의 절반은 이미 이겨낸 셈입니다. 그 7단계의 시작은 바로 몸의 신호를 감지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심장은 위급한 순간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즉시 멈추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심장마비 초기 대응은 생존율을 23배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역시 현장에서 이 원칙으로 수많은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이 보내는 신호는 어떤 모습일까요? 심장마비는 단지 가슴이 아픈 병이 아닙니다. 심한 가슴 통증 외에도 왼팔 저림, 턱 통증, 식은땀, 구토, 어지러움 등 다양한 증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당뇨병 환자에겐 더 비정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을 느낀다면 무조건 멈추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은 약이 있다면 바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약 복용입니다. 협심증 약 니트로글리세린이나 혈전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약은 초기 대응에 큰 효과가 있지만 정확한 용법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응급조치가 됩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죠. 세 번째 단계는 119 신고입니다. 그저 약을 먹고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건 심장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가슴 통증이 심하고 숨이 찹니다.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짧고 분명하게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그런데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문 열기입니다. 심장마비는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관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대원이 들어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몇 분의 지체가 생사를 가릅니다. 문은 꼭 열어두고 애완동물은 다른 방에 격리시켜주세요.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몸의 자세를 올바르게 취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세 유지입니다. 편안하게 기대거나 누워서 다리 아래에 쿠션을 받쳐 혈류를 안정시키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호흡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체를 세운 반좌위가 좋습니다. 이 자세 하나가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라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할 수 있죠. 여섯 번째 단계는 가족 또는 이웃에게 연락하기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누군가가 곁에 있어준다면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관리사무소도 좋은 선택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 살아낼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78세 윤봉선 어르신은 혼자 계시던 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숨가쁨을 느끼셨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 손녀가 알려준 7단계 대응법을 떠올리셨고 하나씩 차분히 따라하며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이 하신 선택 하나하나가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르신이 가장 잘하셨던 건 바로 호흡 유지였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가장 쉽게 하면서도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어렵게 되는 행동입니다. 73세 박영희 어르신은 통증이 시작되자 복식 호흡을 하며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산소 포화도는 안정적이었고 의사들은 놀랍게도 큰 후유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호흡은 생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세는 어떨까요? 69세 김영선 어르신은 증상이 시작됐을 때 화장실에 앉아 있었지만 어지러움을 느끼고 스스로 거실 소파로 이동해 반쯤 기대는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딱딱한 바닥보다 부드러운 소파, 완전히 눕기보단 살짝 기대는 자세가 훨씬 안전했습니다. 자세 하나에도 생명을 지키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만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지금 심장마비 같아요. 제발 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74세 박철수 어르신은 아내가 외출한 날 심한 통증을 느끼고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가 달려오셔서 구급차 도착까지 곁을 지켜주셨고 어르신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평소에 이런 연락망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현관 옆이나 냉장고에 가족 연락처를 적어둔 메모를 붙여두는 것, 스마트폰에 응급 연락처를 저장해두는 것,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위기의 순간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과도 연락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스마트폰에 미리 넣어둘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건강 앱, 안드로이드라면 응급정보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혈액형, 약물 복용 정보, 알레르기, 병력, 응급 연락처를 입력해두면 잠겨있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76세 정문식 어르신은 이 설정 덕분에 병원에서 정확한 처치를 받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피해야 할 행동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실수도 많습니다. 걸어다니거나 물을 마시거나 억지로 참거나 혹은 기침을 반복하는 잘못된 정보에 따라 행동하면 오히려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천히 호흡만 유지하세요. 그럼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무엇을 계속해야 할까요? 천천히 그리고 깊게. 복식 호흡은 폐의 아래쪽까지 산소를 보내주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4-6 호흡법은 심박수 안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손을 배에 얹고 숨을 들이마실 때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이때 가족이 곁에 없다면 어떨까요? 이럴 땐 너무 많은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한두 명만 간단히 상황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지나친 설명은 체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지금 심장마비 같아서 119에 신고했어요. 와주세요. 이 짧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 박사님은 40년 동안 수많은 심장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 한마디가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지식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이런 정보가 과연 어땠을까요? 예전엔 이런 정보를 얻을 길이 많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멀었고 의사는 어려운 존재였고 무엇보다 아픈 걸 참고 넘기는 게 미덕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생명을 지키는 지식을 영상 하나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TV나 뉴스에서도 심장마비 대처법은 자주 다뤄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실용적인 건 유튜브 같은 실전 영상들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 의사의 설명, 체험담을 바로 들을 수 있죠. 오늘처럼 영상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시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의 휴대폰에 응급 연락처를 입력해드리고 약 복용 시간도 알람으로 설정해드립니다. 또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를 체크하는 어르신도 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고 준비돼 있느냐입니다.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준비가 통할까요? 심장마비뿐 아니라 뇌졸중도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몸이 마비되면 즉시 멈추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을 열고 자세를 안정시키고 누군가와 연락하며 호흡을 유지하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응급 대응을 알고 실천한 그룹과 전혀 모른 채 대응한 그룹의 생존율 차이는 무려 3배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수많은 가족들의 눈물과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준비 하나가 자신은 물론 소중한 가족의 삶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요약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생존하는 7단계 대응법, 이제 한 번 더 차근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몸의 이상 신호를 느끼면 즉시 멈추기. 둘째,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이 있다면 정확히 복용하기. 셋째, 119에 짧고 명확하게 신고하기. 네 번째, 집문을 열어 구급대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다섯째, 올바른 자세로 심장의 부담을 줄이기. 여섯 번째, 가족이나 이웃에게 간단히 연락하기. 마지막 7번째, 복식 호흡으로 산소를 천천히 깊게 공급하기. 이 7단계는 수많은 임상 연구와 실제 생존 사례에서 입증된 가장 효과적인 생존법입니다. 오늘 내용을 영상으로만 듣고 끝내지 마세요. 이제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일 아침 집안에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약의 위치를 한눈에 보이게 옮기고 현관 열쇠나 스마트 도어락 번호를 가족과 공유하세요.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를 입력하고 응급 연락처는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붙여두세요. 이 작은 준비들이 위기에서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세요.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함께 보여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영상 하나가 그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던 분이 계신가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단계가 있으신가요? 또는 이 영상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나누셨다면 그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살아갈 용기와 준비가 됩니다. 댓글을 통해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심장마비는 분명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무방비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지식과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75세의 나이 그리고 40년간 의사로 살아오며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준비된 분이십니다. 오늘을 계기로 더 건강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귀중한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